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학교를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같은 논란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로부터 1,600억 원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도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경남도가 징수한 부담금이 도교육청으로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또 지난 2005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인구 증가 지역에 학교를 새로 짓지 못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할 경우 증축 비용의 절반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이 비용까지 합쳐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 용지 부담금은 1조 원 정도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논란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이 일반 회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반 조성 부담금 등 여러 예산 항목이 함께 관리되는 탓에 정확한 학교 용지 부담금 예산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따로 떼서 관리하면 그만큼 예산 운용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미전입된 학교 용지 부담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제때 신설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상인들은 정부로부터 관련 규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박준관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록적인 폭우로 물에 잠긴 울산 태화시장과 우정시장. 이곳을 포함해 울산 중구 지역의 민간시설 태풍 피해는 446억 원이지만 정부로부터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복급이 지원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현행 재난구호 규정에는 주 생계수단이 농업, 임업, 어업인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빈 의원은 또 시장 상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재해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시, 구, 군으로 정해지다 보니 피해가 심각해도 선포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연재해의 피해가 구군 행정 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소규모 단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정 기준도 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정치권이 법과 규정의 손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경상남도가 남해안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 항로화 웰리스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해양 항로화 산업은 남해안 미세조류를 대체 에너지와 식품 의약품 원료, 건강보존식품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는 통영 해양생물과 남해 미세조류를 개발하는 센터를 건립하고 고성과 하동에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웰리스 산업 육성에는 국토부의 해양권 발전 거점 조성 시범 사업과 남해 힐링 아일랜드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거제시가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정부가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방안을 보이고 있다고 거제시가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국토교통부가 사업 시행자 요건과 실수요 기업들에 대한 검증 등 보완을 요구했고 한국산업연구원이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매듭 지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해수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안으로 산단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거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오징어 잡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싹쓸이 조업 때문인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 어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대 오징어 위판항인 포항 구룡포항. 본격적인 오징어철이 시작됐지만 어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큽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많이 났는데 올해는 아마 나는 율이 틀렸어. 많이 차이가 나지. 10분의 1 잡히는 댁이지. 수협중앙회 자료를 보면 동해안 18개 조합의 지난해 오징어 위판량은 6만 7천여 톤. 지난 2012년 8만 3천여 톤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어업권을 팔아넘기면서 중국 어선들이 동해까지 진출해 활기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선단을 구성한 중국 어선들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밝은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어선 수와 조업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보니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어자원 보호를 활성화하고 있지만은 중국 배들이 저렇게 하는 이상은 저희들이 아무리 대책을 써도 방법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해에 이어 동해까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당하면서 오징어잡이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어족 자원 고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메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열린 650개의 계단 오르기 행사와 초등학생들이 전통 방식의 목공 기술을 배우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문 해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시모노세키 유메타워입니다. 높이 135m의 유메타워 전망대까지 650개 비상 계단을 오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계단 오르기에는 노인과 가족단위 도전자 등이 몰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나선형 계단을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1분 만에 도착하지만 계단을 통해서는 10분에서 20분까지 걸립니다. もう疲れましたわ。もういいです。初めて。わあ、気持ちいい。まだまだいけるかな。 계단 오르기 행사는 한문 해협의 경치를 즐기며 지역민들이 체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슈난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5학년 체험교실 수업, 목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나무 망치를 사용하며 목재를 하나하나 조립한 끝에 높이 1.5m의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주택의 골조 부문입니다. 강사로 나선 목수는 일본 목조주택을 짓는 전통적인 기법을 교육했습니다. 아이들은 길이 20cm의 삼나무를 대패로 깎고 표면을 마무리해 나무젓가락을 완성했습니다. きれいに食べやすく作りました。表面をきれいにするように頑張りました。 목공 체험 수업은 어린이들이 야마구치현에서 생산된 목재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초반에서 시작을 하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다곤 하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특히 화요일과 금요일 비가 지나면서 가을은 더욱 깊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에는 낮은 구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종일 구름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하고 집 밖을 나서야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3도, 의령과 함안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고성과 거제 20도, 창녕은 21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12도, 거창과 함양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사천 21도, 진주 20도, 산청은 19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3, 4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추모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함양 궁유립 관리소가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 무허가 입산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밀양시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4곳에 추가로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창녕군이 생활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마을 등 전 지역에 대해 올해까지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중국 북경에서 열린 경남 농수산식품 중국 수출 상담회에서 흑마늘 1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행사에서 중국 현지 업체인 절강밀인 문화발전 유한공사와 흑마늘 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해삼 종묘업체인 화강해양식품 유한공사와도 해삼 수출입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이달 말까지 미분무 소화 장비 201석대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은 미분무 소화 장비의 유지 관리와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분무 소화 장비는 소량의 물을 고압 미분무로 분사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해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최근 에너지 업체 2곳과 잇따라 실시 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공장터와 바이오가스 사용권을 제공하고 임대료와 전력 매출의 15%를 수익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